나는 심해온 애면 나가. 아 진짜? 팬들은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보면서 야 그래도 뭐 이런 축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게 느껴져야지. 나는 만약에 그 자리면 난 못 나. 나도 나 솔직하게 못 나. 얘기하면 나 그거 놓을 자신이 없어. 연봉도 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남아있어. 그리고 위에서 지지를 해준다? 난 그거 놓을 자신이 없어. 어제 죽일 놈이라고 비행기 그래. 뱅거아웃이라고 띄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 그럼 이제 나갈게 했더니만 막 박수를 치면서 고생했습니다 이러면 나 같아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팬들이 보기에는 올드해. 그때 너의 아름다운 축구는 이제 끝났어. 올드해. 노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음. 팬들이 이거 진짜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은데 너만 같네? 이런 얘기를 막 썼어 사람들이. 전술가들이 오히려 득세할 거야. 득세하고 라커룸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보드진들이랑 짜웅하고 이게 능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술가. 온리 코치. 그거 혹시 독 보충하세요? 우와, 야 백화탕 먹어봐. 맞아요? 완전 시원해. 그래? 그리고 이거 문효숙회 네. 못하는 집은 되게 엄청 질기고 부드러워, 근데 좋아요. 이거 엄청 부드러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가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야. 괜찮아. 이거 쉽게. 배추 시원한 맛 난다. 야 지금 무슨 잔치상 같다 진짜 오랜만에. 이런 진수성찬 너무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 혼자 사나? 네, 혼자 아. 얼마 전에 김포로 이제 또 그 가족은 서울에 안 살고? 세종이 분들. 공무원이신가? 이거 뭐예요? 공무원이셨는데 지금은 퇴직하셨어요. 약간 되게 반듯한 이미지야.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세요. 근데 너는 왜 그래요? 너는 왜 이래? 그래 어느 집이나 돌연변이는 있어. 동생도 공무원이에요. 진짜? 아니 우리 집은 전부 교사 출신이야. 진짜? 맞아. 아버지 교사, 어머니 공무원, 우리 친척도 전부 교사. 형은 왜 그래? 그러니까. 저희도 왜 그렇지? 저희도 삼촌이랑 다 다 공무원? 선생님 집안. 진짜? 야. 덕윤이 그럼 친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친정 검사를 해! 또 주눅 뛴다. 뭘 친정 검사를 해! 우리 아들이 요즘 그러거든. 나한테. 내가 보기엔 우물가에서 주웠어. 주범이가 울고 있는 그 우물가에서. 우리 아들이 요즘 중학생 됐다고 여드름 이렇게 나갖고. 그때 여든 날 때지. 나 그러거든. 밥 먹으라고. 밥 먹어. 귀엽겠다. 그 중간에 너무 많다 싶으면 그 거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술 얼마나 먹어요? 이거 분이 잘 마신 것 같아요. 2병 반. 그러니까 2병 반이면 5병이야. 보통 반으로까지 얘기하고. 다섯 병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한 병 얘기하는 게 내가 2병까지 마시니까 한 병 얘기한단 말이야. 보통 반가이에요. 미친. 2병 반이라고 하면 5병이야. 적당히 걸러들면 좀 봤어요. 적당히 걸러들면 돼. 나는 2병이라고 얘기하는데 1병이거든 사실. 맨날 내가 꽐라가 돼서 방송하는 이유가 있어. 형은 2병 마시려고 그러는 게 어떻게든 형한테 좀 벗어나려고. 아니야. 아니야, 애처가야. 그럼. 조금 전에도 나가서. 공처가 아니에요? 공처가. 공처가구나, 참. 네. 응? 조금 전에도. 너무 무서워, 똥 얘.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는데. 아니야. 너 와이프가 이 방송 뭔가 보지? 있어요. 와이프가 방송 보지. 아니 가끔씩 이스타가 연관검색으로 떠. 형, 해수리 형은 언제 은퇴하고 싶으세요? 글쎄 나는 예전에는 그냥 계속 그 해설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네. 그냥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해설 이유를 자주 보게 돼. 그래서 다음에 뭐 할 건가? 다음에 뭐 할 건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더라고. 글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진짜요? 은퇴가. 내 생각에는 한 10년? 뭐야? 야. 뭐야?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할 생각이었어. 아니 형 10년 뒤면 저 44살이에요.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한 10년? 그래 여기도 40대야. 그래. 10년 뒤면. 형님 혹시 그러면 내가 해설위원 언제까지 할 건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해설위원을 원래 하려고 산 사람도 아니고 전혀 아니었잖아요. 형님이 원래 영화 쪽 얘기였어. 결정적으로는 나는 사실은 이젠 나 혼자 사는 삶은 아니고 혼자였으면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서 도전을 해봤을 텐데 원래 옛날 영화판에 있을 때도 나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도였어. 그러니까 나는 큰 돈을 벌고 싶었고 그 영화 제작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아이템을 해도 나는 내가 그냥 출연료 받고 월급 받고 이런 삶은 살고 싶진 않고 사업을 덕현이도 얘기했지만 형 사업할 땐 진짜 많은데. 좀 큰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좀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사실 꿈이었거든. 나 혼자 있었으면 어떤 결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 뭐 남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원래 욕심을 갖고 가려고 했던 플랜은 아니야. 지금은. 나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곽튜브나 여행. 것들이나 네. 보면서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진짜 결혼 안 하고 20대 때쯤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 안 하고. 그건 부인하지 못하겠어. 중요하지. 엄청 중요해. 결혼이 많은 사람들의 그거에 발목을 잡긴 하지. 부러운 거지 젊음이 어떻게 보면. 젊으면 조금 더 뭔가를 해봤을 텐데. 50이 넘어가니까 진짜 부러운 건 그거야. 젊음. 내가 지금 50에 갑자기 어떤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뭐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하잖아. 내가 쉬운 하나 먹고 무슨 늦었지 뭐래. 하지만 70 됐을 때는 그때 써도 됐는데. 그때 참 젊었을 때인데 그때 해도 써도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또 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늦지 않았다. 은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그 영화는 약간 그 내용. 그 내용은 전혀 아니지만. 근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게 모든 분야에 좀 적용되는 거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축구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감독을 어떤 팀에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그럼 그럴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절정일 때 떠나고 싶다. 나는 추한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일 때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과연 그때 떠날 수 있는가. 왜냐면 근데 거기에 얽매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래저래 정말 이 어떤 본인의 커리어든 팀이든 절정의 기량을 뽐냈을 때를 지나가서 쭉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욕먹는 거야. 야, 그때 나왔어야지. 그런 거지. 야, 퇴물이네. 퇴물 다 냈네? 저는 이 얘기하면 항상 제가 이제 그 되게 열변을 토하는 벵거 얘기 항상 생각이 나요. 왜냐면 저는 이제 벵거 옹호론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욕먹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욕먹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많은 욕을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이만한 업적을 일어났는데 본인은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진짜 안 되는 건지 능력 부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커리어가 사람들한테 이제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렇지. 옛날 얘기야. 너 지금 끝이야. 너 나가. 근데 축구 감독도 그렇고 우리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수명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나는 일단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은 돌아올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런가? 내가 좋은 이미지를 남겨줘야지만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 생각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커.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성기라는 게 네. 그게 참 웃겨. 잘 나가는 감독들은 전성기가 다음 시즌이라고 생각할걸? 지금이자 다음이다. 물론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이라면 난 이 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있어. 할게 이렇게 없잖아요. 생각하겠지만 벵거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어? 못했죠. 그러면은 챔피언스리그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도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시메온에도 마찬가지야.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팀 더 이끌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지금 클럽도 욕먹잖아요. 그 타이밍이 지나간 거 아니냐. 물론 뭐 에버튼 저는 잘하더라고. 요거는 좀 잘하던데.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도 나 이럴 때 뭐 서태지처럼 뭐 한창 있을 때 갑자기 랄랄라 이러고 은퇴선을 하고 쉬운 일 아닌데 진짜. 갈 수도 있고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그게 옳았냐 안 옳았냐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가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감독이 감독이 계약직이니까 오래했다 당연하죠. 그래도 나같이 예를 들어서 오래된 팬들이 예를 들어서 또 종민이처럼 아스날 오래 했으니까
야 그래도 벵거가 이 팀의 레전드 감독인데 너네들은 야 그런 걸 존중을 안 하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있고 반대도 있죠.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거기서 평가에 대해서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거를 비판할 수는 없어. 형, 형이 시메오네요. 뭐 내가 시메오네야. 그게 뭔 얘기냐면 이러면 업적은 많아. 돈도 많아. 구단도 밀어줘. 돈 엄청 많이 벌고 지금도 연봉이 높아. 근데 팬들은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시메오네면 나가.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시메오네면 올 시즌 끝나고 알 것 같아. 이번이 타이밍이다. 사실 시메오는 좀 타이밍을 놓친 느낌이긴 한데 그리고 한 번 갈 때가 있었어. 아니면 라리가 딱 우승하고 떨어뜨리면 그리고 나는 내가 시메오네면 한 30라운드쯤에 발표할 것 같아. 나 이번 시즌 끝나고 간다. 마지막이다. 근데 그렇구나. 챔피언스 리그까지는 올려놓고 가겠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나갈 것 같아. 약간 딱 팔레그리니의 맨시티 마지막 같은 그런 느낌. 결국에 패비 부임하는 건 정해져 있었으니까. 정해져 있었고, 근데 이제 본인은 어쨌든 소명을 다 하고 챔스에 올려놓고 딱 이제 퇴장을 했죠. 근데 시메오네는 연봉이 졸라 세고 엄청 높으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 어려워. 어렵죠. 어려워. 문제도 맞아야지. 두 번 중에 한 번 했어야 돼. 그치. 했어야 돼. 그러면 시메오네랑 다른 걸로 지현이 형님이 형이 클럽이면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 물론 시메오네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고 그래도 클럽은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클럽은 시메온의 그 시기는 아니야. 아직은 아닌 것 아니야.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우승을 못하는 상황에 팀의 지금 지원이 조금 다른 팀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잖아요.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래도 계약 기간 존중한다 쪽이세요? 아니면 중간에 이거는 내가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정하실 것 같으세요? 클럽은 근데 지금 팬들이 물론 요새 좀 답답하고 그러지만 아직은 그렇게 그래도 지지를 많이 하죠. 아직은 너 나가. 시메온에는 일단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미 한 1, 2년 전부터 답답하지. 2년 전부터 리그 우승한 오죽했으면 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었다가 네. 그 영혼의 템백 축구를 보고 챔피언스 리그 새벽에 무조건 자. 새벽에 무조건 자. 그리고 나서 욕은 안 했지만 접었거든. 왜? 재미 졸라 없잖아. 너무 좀 재미없어. 수비하고. 근데 재미없는데 이기면 다행인데 요즘에 이기지도 못하는 타이밍이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시메오네 같은 축구는 결과를 내야 되는 축구거든. 결과. 왜? 기본적으로 수비잖아. 그런 컨셉. 수비. 두 줄 수비 뭐뭐해서 일단 수비가 돼야지 고든이 있을 때 뒤에 고든이 있을 때 수비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축구를 하면서 그래도 한 방으로 골을 넣지. 그래. 뭔가 자신들이 주도해서 축구를 주도해서 멋있게 부분 전술을 통해서 만들어서 하는 축구가 아니잖아. 그런 축구는 이제 결과를 내야 된다. 결과가 안 나오면 거기서 생명이 끝나. 그죠? 끝나죠. 콘택 축구도 마찬가지지. 그런 축구 다 그 마찬가지. 요즘에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그래서. 수비가 중요한 그 팀들은 컨셉이 수동적인 능동적인 컨셉이 아니고 수동적인 축구라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그 팀은 무실점 경기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생명력이 끝나는 거지. 그러면 경기는 원래 재미없었어. 재미없는데다가 결과를 못 내.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팬들이 원성이 살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축구를 우리가 계속 보느냐. 우리 돈 주고 이 구단 지금 상품인데. 그럼 나가면 지금 나가는 거지. 나가야 되는 건데 클럽은 그 상황은 아니지. 거기까지는 안 갔죠. 왜? 지금은 이제 약간 과도기잖아. 선수 바뀌고 학포나 누네즈도 적응을 해야 되는 시즌이고. 오늘 새벽 경기 잘했고. 오늘은 에버튼전은 또 잘했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반다이크도 뭐 이제 복귀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나는 클럽은 또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시메오네하고는 좀 다른. 나는 시기지? 그 생각은 있어. 뭐냐면 시메오네가 지난 라운드에 셀타비고 상대로 사비치가 퇴장당하면서 어려웠거든. 근데 데파이가 터닝 슈팅으로 수적 열세 속에서도 1대0으로 이겼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결과를 가져오는 경기를 했잖아.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시메오네에 대한 좀 아쉬움은 뭐냐면 결국은 사이즈가 이런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플레이나 이랬을 때 첫 번째는 사이즈가 유럽 대항전 나가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물쇠를 만드는 장인이라면 열쇠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풀 수 있는. 자기가 두 줄 수비하는 축구를 구사하면 두 줄 수비를 뚫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놨어야 되잖아. 예전에 됐지 그게. 자기랑 똑같은 전술을 쓰는 팀에게 꼬꾸라져. 아 그럼 막힌다. 막혀. 아.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저는 이 말씀 공감하는 건 요새 이제 라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순위는 아틀레티코가 높아요. 근데 막상 경기력적으로 좀 들어갔을 때 소시에다드, 베티스, 그리고 뭐 비아레알 이런 팀들이 보는 맛은 훨씬 있어요. 유럽 대학면 가면 오히려 이 팀들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그런 클럽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도 저는 만만치 그 않을 거라고 팬들의 생각하고. 그 상황이에요. 네. 팬들은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보면서 야 그래도 뭐 이런 축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게 느껴져야지 기다려주고 지지를 보내는 보지. 거거든. 응. 아, 그거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요 얘기를 덧붙여야 될 것 같아. 형 미안한데 사이즈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잖아. 그 사이즈 얘기는 진짜 얘기해서 선수층은 나쁘지 않아. AT. 선수는 괜찮아. 난 모라타 대파이면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앙헬 하면 괜찮아. 바르셀로나에 3명 있으면 어때요? 어? 뭐라고? 바르셀로나에 3명 있으면 모라타, 앙헬 코레아. 그렇다고. 아니 막기가 다르잖아요. 나쁜 건 아니야. 남 얘기라고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아틀레티코 팬들이 앙헬 코레아 지금 이상 공격수들 첼시에 다 있었단 말이야. 너무 막혔나? 잠깐. 야 옛날에 뭐 디에코스타가 막 짐승처럼 뛸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구에로, 뭐 페란 토레스. 어쨌든 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솔직히 지금 사이즈 그 선수가 좋냐 나는 보면 다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잘했던 애들도 지금 못하고 이름값은 있지만. 뭐 다 그렇잖아. 미드필더 뭐 마르코스 요렌테든 코케든 뭐 카라스코든 뭐 나와있고 다 옛날에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너얘 표현으로는 존나 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느끼는 건 응. 그 선수들을 모아놓은 건 내가 느끼기에 시메오네 감독은 조금 더 이기는 축구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 사사이가 아니라 3백으로 바탕으로 해서 아니, 변화를 이미 주죠. 아니 그래서 맞지.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그죠, 맞아.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godin 나가고 그러면서 지난 시즌도 공격 시에 5-4-1 네. 수비 시에도 윙어 한 명 윙백 내려오잖아요. 식스백으로 막 세고 그랬거든. 그리고 김병호처럼. 3백 바꾸고 4백 바꾸고 뭐 이런 게 뭐 더비가 더 잘 알겠지만 수비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바꾼 거야. 그렇지. 맞아. 내리는 거야 이제 그냥. 아틀레티코는 수비의 팀이 아니에요. 옛날은 아틀레티코가 수비와 역습 카운터의 팀이었는데 세트피스 팀이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지. 근데 나는 그 느낌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시메오네도 나름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자기 생각에는 그게 됐다고 생각을 쉽지 했을 않을 거야. 거다. 수아레스 왔을 때 우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리가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잘 안 돌아간 거야. 그래서 그리즈만 데리고 온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거지. 시메오네 감독은 아마 지금까지 한 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그게 있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없죠. 클럽이 없어요. 유로파만 있어요. 유로파만.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왜 유로파도 경험했고 했지. 라리가도 했고 정말 코파델레도 했어. 정상에서 꼭 떨어졌죠. 항상 두 근데 번에 레알한테 두 번, 계속 두 번, 다 두 번, 졌지만 그게 컸어. 그때 써야지. 지금 더 힘들지. 더 힘들지. 오히려 더 차라리 정말 그때 했어야 돼. 그때 써야 되고 그때 했어야 돼. 그럼 막 승부차기 가서 지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더 힘들지. 근데 이게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리버풀은 또 클럽은 사실 지원 형님 말씀대로 좀 다른 괴인데 그러면 제가 조금 느끼는 벵거 얘기로 우리가 만약에 다 돌아가면 벵거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인터뷰에서 이번에 다큐 때 처음 봤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 어제까지 나를 나가라고 야유를 했던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박수를 치더라. 오묘한 감정이었다. 웃는 표정으로 나가기가 힘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좀 상기된 표정으로 있다가 맞아. 나가는데 박수 치면서 나가요.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의 연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게 연기를 하지가 아니라 그래도 내 마지막 무대니까. 근데 그 감정이 대사를 보는데도 이해가 가. 어제 죽일 놈이라고 비행기에 뱅거아웃이라고 뛰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 그럼 이제 나갈게 했더니만 막 박수를 치면서 고생했습니다 이러면 나 같아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순간이라면
은퇴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벵거처럼 끝까지 몰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놓을 것 같으세요? 난 벵거는 이해돼. 벵거는 이해가 간다? 벵거는 이해돼. 일단 벵거는 왜 이해되냐면 옆에 퍼거슨 옹이 있어. 저쪽도 오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라이벌이지만 의지가 서로가 됐을 거야. 그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벵거는 팀을 만든 사람이야. 아예 새롭게 맞아. 경기장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린 선수들 너무 좋아한다 막 이런 욕 들으면서도 어린 선수들 데리고 와서 무패 우승도 시키고, 물론 무패 우승 이후에 지금까지 리그 어려웠죠. 우승이 없으니까 그게 아쉽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우승했으면 아스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고 006이요? 벵거의 역사도 달라졌을 그때 것이다. 우승한 적이 바르셀로나 여러 가지 그 역사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졌거든요. 네,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네가 고치는 바람에 네. 아니. 여하튼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벵거 라면이니까 저 같으면은 송영주가 아르센 벵거라면 저 같으면 벵거처럼 나갈 똑같이 것 같아요. 갔다. 왜냐면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 그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이 정도로 오랫동안 내가 있으면 여긴 내 집이야. 그래 이거 내 거거든. 그러니까 내 거라는 표현은 좀 근데 그렇지만 소유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손 하나하나가 다 묻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심지어 그러니 에미리츠 스타디움 처음 만들었을 때 기사가 그런 거 나왔어요. 그 화장실 위치까지 벵거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다 손이 다 닿아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시메온에도 마찬가지야. 시메온에도 똑같이 생각해. 여기 거의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나 정말 미안한데 완다. 나도 나갈게. 나도 나가는데 조금만 기회를 줘. 내가 챔피언스리그까지 찍고 나갈게. 그러면 내가 그런 그림이다. 여기 완전히 다 만들고 나가는 거거든.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마지막에 촛불 하나가 안 켜져 있어. 근데 그 촛불이 너무 큰 촛불이거든. 내가 열심히 지금 성냥불 붙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이런 마음일 거야. 근데 벵거도 마찬가지야. 팀을 만들고 구단이 되고 뭐하고 경기장 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팬들이 보기에는 올드해. 그때 너의 아름다운 축구는 이제 끝났어. 올드해. 노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음. 팬들이 이거 진짜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은데 너만 같네. 이런 얘기를 막 썼어 사람들이. 나는 조금 나 그런 좀 얘기를- 듣기 거북했어. 그래. 인신공격을 하면 그래 그러니까 안 돼. 나는 준이 형한테도 지현이 형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현실은 필연적 선택이지만 레전드 또는 역사를 만든 그러한 그 과거는 존중을 해라. 그 과거는 존중하자. 인신공격은 안 된다. 이게 형이랑 지금 영주 형은 70년대생, 나는 80년대생인데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니들 늙은 일이지만 둘은 생각이 좀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이건 사람마다 이게 옳고 그름의 사람마다 문제는 아닌 다르지. 것 같아.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메온에 맨 처음에 1314 시즌 때 우승했을 때 저 그때 아틀레티코 축구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대학교 한 1, 2학년이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자 위닝 좀 좋아했었거든요. 항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좋아해서 네. 나는 그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초장에 그 이종격 투기 좋았을 때 노게이라 그런 느낌이었어. 시졸링은 그래플러에서 싸우고 이제 뒤치다거리다가 밀려 이거 판정 가다가 지겠다 그러는 순간 마지막 라운드에 최종 서미션 걸고 딱 이기는 거야. 그래. 그래서 와 타격으로 그 끝내는 쾌감, 느낌이지, 그 타격이 느낌이지. 막 이러고 있다가 타격 끝내는 게 어. 마지막에 서미션 끝 땅땅땅 이렇게 이기는 그 거야. 맞아. 딱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노게이라 보는 느낌이었어. 얼굴 피 터지고 막 아니면 얻어맞고 뭐 있는데 헤카르도 안 오고 다운이 안 되고 있고. 끝까지 버티는 거야. 뭐 요즘은 레슬링이 좀 네. 팔도가 바뀌었지만 그때 경기 보면은 단순히 그냥 선수비의 역습만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맞아. 그래. 사이드가 잘하고 그게 아니었어. 수비 성공한 이후에는 오히려 본인들이 막 티키타카 하면서 점유하고 역습 빨리 가져오면서 만물 골도 많이 공격하려고 터뜨리고 그러면 세죠. 세트 피스 콜도 많았고. 그치. 대략 점수가 되게 프란프란 많았고요. 필리페리스 다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틀레티코 축구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도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그때랑 약간 조금 다른 결로 그래도 우승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 시점에 만약에 시메오네가 여기서 딱 했으면은 정말 박수 치면서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최선이었는데. 네. 근데 생각해봐라. 내가 다시 아쉬움이 리그 우승을 했어. 레알을 꺾고 바르셀로나를 꺾고. 근데 그 못 그만두거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동 다시 걸렸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이게 두 사람 얘기 개인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 나는 만약에 그 자리면 난 못 놔. 나도 솔직하게 못 놔. 얘기하면 나 그거 놓을 자신이 없어. 연봉도 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남아있어. 그리고 위에서 지지를 해준다? 난 그거 놀 자신이 없어. 이거를 누가 과연 거기서 제가 지금은 물러날 타이밍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 한번 생각해봐. 퍼거슨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그 몸 상태 때문에 지봉을 놨잖아. 메뉴 지봉을 놨. 네. 근데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었어 처음에. 퍼거슨인데 저걸 놔? 저걸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죽을 병 아니면 계속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퍼거슨은 가족과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 이거 엄청난 결정이야. 어려운 이건 일이야. 용단이야. 결단이고. 근데 정말로 자기가 몸 상태 다 괜찮은데 리그 우승을 다시 했어. 이거 리스타트라고 생각할걸? 나 이제 왔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이면 그 자리에 앉지 않아봐서 이게 잘은 모르지. 잘은 모르겠지만 모르죠. 전 나갑니다. 나가. 그래. 아, 그럴 수 있다고 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벌 만큼 다 벌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업적 없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충분히 있다. 이 팀이 후대 회자가 됐을 때 디에고 시메오네라는 이름은 무조건 나오죠. 그거는 최고. 저는 그 무조건 정도면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해가 안 가 모르겠는데 제가 봐온 한 3년 정도의 제가 알고 있는 덕현이면 얘는 놓을 것 같아요. 아니 얘는 우승하기 전에 나왔어요. 근데 맞아. 그걸 연봉 1년 받고 맞네? 나 그러면 스페인 가서 딴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이지. 근데 그런 그건 느낌이지. 있어. 시메오네 감독이 지금 놓아도 시메오네 감독 시절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아 절대 남죠. 가장 찬란한 시즌이야. 찬란하죠. 대단하지. 챔스 결승 가고 막. 평가는 잘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 시메오네 정도면 라리가 전술 판도를 아주 큰 영향을 그렇지. 그리고 미치고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 그 타이트한, 컴팩트한 두 줄 수비와 전체적인 공수에서의 그러한 전술 운영이 사실 라리가 많은 전체 감독- 유행이잖아요. 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준 맞아. 것도 사실이고 그거를 모르진 않거든.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다 몰라줄 거야. 나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 과거는 과거대로 다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실 공인은 현재. 개인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 구단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비전. 것인가. 그리고 팬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인으로서 해야 될 거는 팬들의 심리적인 부분이지. 중요하죠. 엄청 그 중요하죠. 팬들의 심리적인 부분, 그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 내가 있는 게 지금 이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나? 도움이 되는가? 주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는 좀 그만둘 때구나. 아니다. 팬들 보니까 조금 희망이 있어 보이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봐도 앞으로 조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정할 수가 있지. 나 그럼 남아서 조금 더 해볼 수 있으니까 팬들도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결단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기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첼시에 무리뉴가 두 번째 왔을 때 제가 무리뉴 감독을 안 좋아해요. 아니, 그 인간 한국 팬이라면 왜 아스날 팬들 무리뉴를 안 좋아하니까. 근데 두 번째 왔을 때 다른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게 이룰 만큼 이룬 상황이 또 오는 거 되게 믿져야 본전이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와서 잘해야 본전이야. 난 그래서 지단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야 이게 우리 멘탈이랑 다른가 보다. 어떻게 저걸 다시 오지? 근데 지단도 다시 와서 우승하고 했잖아. 근데 그런 것도 이게 왜 그 사람들이 그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가를 좀 느꼈던 순간이었어. 그 시메오네 감독은 현지 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현지 팬들은 다 경험을 해봤어. 강등됐던 거 아틀레티코 가져왔잖아. 마드리드가 90년대. 강등됐다가 또 이제 올라오는 과정, 그 올라올 때 그 소년 페르난도 토레스가 엔니뇨. 나타나고 토레스. 그런 것까지 다 봤단 말이야.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도 자리매는 못하고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셀방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엘이 핫셀방이 그래, 뭐 비엘이 있었지. 장난 아니었어. 맞아, 맞아, 시메오네 맞아. 있었고 그치.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시메오네가 등장하면서 우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로파리그부터 시작해서 선수로나 감독으로서 진짜 그렇지. 대단한 사람이야. 레전드지, 레전드. 개 레전드지. 그런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나는 구단이 신호를 보였다고 생각해. 시메오네에게 50일까지만 하라고. 그러니까 주앙 펠리스를
6개월 단기 임대를 보낸 건 아. 그러니까 뭐냐면 주앙 페레스하고 너하고 사이가 나쁘잖아. 주앙 페레스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이적시켰다고. 시메오네가 안 좋아하면 이적을 시키는데 단기 임대거든. 그리고 완전 이적 조항이 없어. 없어요. 옵션 없어. 이동 옵션이 아예 없어요. 그 얘기는 6개월 동안은 잠깐 나가 있어. 아. 주앙 페레스. 우리가 시메온을 리스펙트할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올 시즌 스스로 지휘봉을 놓으면 너 돌아오면 그 다음에 루이스 엔리케든 누가 와서 너 중심으로 다시 짠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시그널을 약간 보낸 것이 아닌가. 이건 그냥 내피셜입니다. 그러려면 그냥 시메오네가 있는 게 낫겠다. 계속 펠릭스. 펠릭스 펠릭 잘하던데. 야, 계속 가지 좀 말라 그래. 너무 잘하더라. 걔밖에 안 하더라고 축구를. 와, 웨스트햄전에 너무 잘하더라. 잘한다니까. 등장하고 한 3경기 못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지. 잘하더라. 야, 걔만 하더라 축구를. 첼시에서. 아이고. 시메오네나 클롭이나 결국은 그 마지막에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잖아.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진짜 중요해. 진짜 마무리가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 그 이미지로 끝까지 가는 것 같아. 난 벵거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이미지는. 다 뭐 퍼거슨이야 뭐또 마찬가지고. 박수 치면서 퍽스 감독 은퇴했고. 시메오네도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년이 커리어적으로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흔히 얘기하는 킹준 게 간만데 해준 게 얼만데 그거에 대해서 예전의 커리어를 깎아내리는 거는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존중해주면서 리스펙해야 된다. 해야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본인이 박수 칠 때 빠져주는 사람이면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어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준 기간이 있다면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는 그래도 그런 감독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스날은 좋은 아, 거죠. 그럼요. 첼시는 사실 그렇게 떠난 감독이 없어. 왜냐면 첼시는 그런 정말 장기가 없었으니까. 장기도 잘라냈지. 첼시는. 무리뉴도 뭐 그렇게 좋게 떠난 게 아니고 네. 뭐 에바랑 싸우고 맞아. 뭐 구단주랑도 뭐 하여튼 뭐 틱틱대다가 맨날 나갔기 때문에 좋게 나간 게 없어. 그래도 그런 감독이라도 있는 게 어디? 맞아. 그럼. 장기를 좀 가져갔다. 응. 근데 나는 클럽이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게 처음이잖아. 출범 이후에. PL 출범 이후 처음. PL 출범 이후에. 그거는 진짜 역사거든. 그건 진짜 그러니까 클럽 감독도 진짜 대단한 감독이고 시메오네도 마찬가지야.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위대한 감독들인데 위대한 감독이지. 그런 것도 있어. 구단 수뇌부가 시메오네 감독 다음에 클럽 감독 다음에 흔들릴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잖아.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찾을 수도 있거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축구를 보는 시선들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자본의 개념도 달라져서 이후에 오는 감독들은 예전 같은 낭만과 장기 집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힘들어. 이제는 불가능에 가까워진 얘기가 아닌가. 점점 맞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금 디렉팅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전히 이제 잉글랜드는 약간 보수적으로 아무래도. 감독을 보스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맞아, 보스야. 보스라 그러거든. 매니저. 보스. 그래서 헤드 코치가 아니고 보스라는 보스요. 개념으로 여전히 인식을 많이 해. 벤더 퍼거슨은 보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퍼거슨이 많이 만졌어. 다른 유럽 리그에 비해서 감독의 어떤 그런 권한 이런 권위? 게 뭐? 권위 이런 게 상대적으로 크지. 강력하죠. 그래서 그 반에서 디렉팅 시스템이 약했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는 요즘에 점점 디렉터실, 우리로 치면은 뭐 위원장? 강화위지 강화위원회.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은 아예 디렉팅 시스템이 강화위원회. 확실하죠. 이번에 뭐 갔다 오셨으니까 또. 그게 세지고 그냥 감독은 그냥 헤드 코치인 거야. 구단이 고용한. 그냥 그런 개념으로 점점 더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감독이 지금 아직까지는 낭만적인 위치에 있는 거야. 그렇죠. 감독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네. 감독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그렇지. 구단의 경영적인 부분, 스카우팅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되면서 감독은 그냥 헤드 코치 역할만 하는 이런 시기로 갈 거야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낭만이 많이 없어지죠. 줄겠죠. 그냥 정대만이 농구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안강동만 설득하면 됐어. 근데 지금은 그치.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선수 영입을 하더라도 그냥
디렉터실에서 하고 그냥 꽂아주는 거야. 야 여기서 판단했어. 너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 우리가 플랜을 갖고 장기적으로 이 구단의 컨셉에 맞게 그치. 이 선수를 샀으니까 우리 성향에 맞고 너 써. 너는 헤드코치 역할은 그 선수를 받으면 그냥 어떻게 맞춰서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다음 예, 못하면 그냥 계약 해지. 그래서 감독 바꿔. 그냥 그러한 고용주자의 입장으로 바뀌는 시기가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지. 유럽 축구는 감독이 물론 중요하지만 퍼거슨 시대, 벵거 시대처럼 낭만을 가지고 그거는, 그런 장기 그 감독, 집권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 아이러니하다. 축구가 감독 노름이다라는 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많이 하는데 또 역설적으로 감독의 권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정말 그러면 아주 이 마이크로하게 정말 전술을 잘 다루지 않으면 감독은 이제는 무능력한 맞아. 사람이 그러니까 돼가는 지금은 거죠. 전술가들이 오히려 득세할 거야. 득세하고. 전술가. 예전에는 라커룸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보드진들이랑 그치. 짜웅하고 이게 능력이었는데 예전에 보스 오 매니저로 음. 감독이 매니저 경영도 같이 네. 해야 돼. 벵거도 그렇고 경영 마인드, 그다음에 스카우팅 가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권한을 같이 행사하지만 이제는 그거. 그러니까 전술가. 온리 코치. 경기에서 선수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성과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는 바뀌겠지. 이게 이제 퍼거슨도 사실은 보스나 매니저형이거든. 완전 매니저죠. 벵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리뉴도 사실은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어. 저는 관리- 무리뉴는 완전 그쪽이라고 어, 생각해요. 그렇기 예전에야 때문에 전술적인 아주 기가 막힌 그렇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런 성향의 감독들은 앞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되지 않을까. 뭐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퍼디난드가 그 얘기했더라고요. 그 수책 핸드볼 가지고 포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리뉴였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다. 외부로 돌렸다. 근데 저는 무리뉴를 안 좋아하지만 무리뉴가 내부 이슈를 외부로 돌리는 거 사실 이거는 어느 조직이든 필요한 거잖아요. 내부 조직이 와야 될 것 같으면 이유를 바깥으로 돌린 다음에 야 정신 차려. 이슈를 바깥으로 돌렸어. 그런 다음에 내부를 결속시키는 건 저는 리더가 해야 될 정말 근본적인 그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무리뉴가 기가 막힌데 포터는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지. 아직 능력이 없다기보다 초짜야. 순둥이야. 초짜야. 약간 이게 그런 기질이 있어야 승부사로서의 기질도 같이 나오거든. 중요할 때. 이건 쇼부다. 70분 이때 내가 어떻게든 승부를 내야 돼. 어떤 결단을 내야 돼. 이거 거기서 좀 승부욕이 발현이 되는 생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포터가 좀 그런 게 약해. 그게 이제 빅클럽을 이끌어낸 맞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맞아. 네.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저 형수가 계시니까. 네. 네. 지금 막장 하시죠. 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성난 자동차는 본 적이 없다고. 형수 성났나요? 성나지 성난 마도 않았는데 쪽인가요? 우리 와이프가 항상 반대편에 있으면 저는 긴장. 아니 그때 이제 그 아내 실장님이 새 참치를 썰어 왔어요. 그 정도 이거 놓칠 수 없거든. 한 병이야. 근데 그걸 보고서 나 갈게. 그러고 가더라고요. 왜냐면 밑에서 형수가 공회전을 이빨이 돌리고 있었어. 이러고 있으니까. 저 아이서티는 누구 차인데 저렇게 성나 있냐고 그랬었어. 명준이 보내드리죠. 우리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 네.